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UROI라는 티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우라늄 로열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정말 하루아침에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UROI의 폭발적인 주가 움직임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현상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지 혹은 위험한 신호가 될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0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 유로의 주가는요, 정규장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딱 찍었거든요. 와, 오늘 힘이 좋구나 싶었는데 진짜는 장이 마감된 후에 시작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5% 이상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구쳐 버린 겁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장 마감 후에 벌어진 이 엄청난 급등에 월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대체 유로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모두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에서 감마 스퀴즈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옵션 시장의 나비 효과 같은 겁니다. 특정 주식의 주가가 오를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옵션을 판매한 대형 기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위험 관리를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주식을 따라서 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매수세가 또 다른 매수세를 부르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주가를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확 밀어올리는 현상, 이게 바로 감마 스퀴즈입니다. 즉, 이번 급등은 회사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 논리가 만들어낸 기술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엄청난 주가 급등,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ULOE의 이번 급등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여러 요소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우선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감마 스퀴즈라는 옵션 시장의 과열 현상이 있었고요. 차트 분석가들이 좋아하는 컵앤핸들이라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정학적인 뉴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군이 앞으로 해외, 특히 러시아 같은 국가의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건 마치 마른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인 격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발전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유로이, 이 회사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히고 차분하게 이 회사의 본질, 즉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로이는 대체 뭘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누로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광산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유망한 과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과수원에서 열리는 사과의 1%는 앞으로 내 겁니다 라는 권리, 즉 로열티에 투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직접 땅을 파고 장비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다른 회사가 잘 운영하는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른 과실만 쏙쏙 챙기는 거죠.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치우로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 투 트랙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로열티와 스트리밍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에버딘 우라늄 프로젝트처럼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의 일부를 수익으로 얻는 계약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바로 투자와 보유입니다. 이건 또 직접적인 방식인데요. 다른 유망한 우라늄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아예 실물 우라늄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우라늄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에 직접 베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다른 쪽 다리로는 우라늄 가격 상승에 직접 올라타서 큰 수익을 노리는 아주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숫자를 통해 유로이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 때로는 숫자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죠.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로이의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와, 82.69%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이게 지난 52주, 즉 1년간의 주가 수익률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정확히 1년 전에 유로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는 원금을 빼고도 820만 원이 넘는 돈이 더 찍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난 1년간 우라늄 섹터와 유로위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과 광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무려 마이너스 621입니다. 여러분, PER이 마이너스라는 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뜻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적자라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회사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의 투자자들이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아득한 미래의 꿈과 성장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의 매출, 즉 TTM 레버뉴를 보면 전년 대비 14.29% 성장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덩치 자체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라늄 가격도 오르고 회사가 계속해서 새로운 로열티 자산을 사들이면서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이익입니다. 그렇게 매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마진은 여전히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100원어치를 팔아서 96원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4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버는 돈보다 성장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은 단계라는 거죠. 이 투자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실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유오레웨가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표에 유로위 투자의 핵심 딜레마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나 매출 성장세를 보면 분명 유망한 중견기업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 베타라는 숫자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1.99, 거의 2에 가깝죠. 보통 베타가 1이면 시장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1.99라는 건 시장이 10% 오를 때 20%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10% 빠질 땐 20%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주식인 거죠. 이 엄청난 변동성을 내 투자 성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주가 폭등은 그저 우연히 갑자기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유로이가 아주 치밀하게 쌓아올린 전략적인 행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의 흐름을 보면요. 유아루이의 움직임은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5월에는 캐나다에 있는 새로운 우라늄 프로젝트, 로열티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고요. 여름에는 재무 전문가인 CFO를 새로 영입해서 회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 최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실탄을 두둑이 마련했죠. 그리고 9월에 터진 결정적인 한방, 바로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주요 광산지수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건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거든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 당시 주가가 27.5%나 급등하면서 10월 대폭등의 예고편을 제대로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UROA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단기 투기 열풍이 만들어낸 곧 터져버릴 거품일까요? 우로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라늄 시장에 이렇게 깔끔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점, 계속해서 오르는 우라늄 가격, 주요 지수 편입으로 인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반면에 신중론, 즉 베어 케이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베타 1.99가 말해주는 극심한 변동성, 앞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뼈아픈 지적인데요.
최근의 급등이 기업의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스퀴즈 현상에 기인했다는 점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UROE는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훨훨 날아오를 확실한 수혜주일까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와 옵션 시장이 만들어낸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일시적인 투기 열풍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여라 서학개미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